브랜드 이름을 잘 짓기 위한 네이밍 센스,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주변에 보면 이름을 짓는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있죠. 타고난 센스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알게 모르게 훈련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분들은 한 번에 짜잔 하고 좋은 이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오늘은 브랜드 프랙티스 콘텐츠로 브랜드 이름을 잘 짓기 위해 갖춰야 하는 태도와 습관, 그중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로써 브랜드 이름 짓는 법에 대한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제가 브랜드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의 평소 습관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자, 저는 거리에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브랜드들이 정말 많죠.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브랜드를 보면 다 고심해서 만든 이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브랜드 이름들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 이름인지 역으로 추정하고 분석해보면 브랜드 이름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혹시 당장 만들어야 하는 브랜드 카테고리가 패션이라면 패션 편집숍에 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브랜드 네이밍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에 상관없이 잘 쓰일 만한 단어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책, 잡지, 영화, 음악 등을 즐기면서 단어를 내 라이브러리에 수집해 보도록 합시다. 노트를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찾아서 기록하고, 두 번째, 그 단어의 의미와 맥락을 적어봅니다. 세 번째,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지 메모합니다. 온라인 노트 앱 같은 데 기록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기록해 놓습니다. 나중에 분야 태그 같은 걸로 구분해 놓으면 검색하기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서점에서 잡지 한 권,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영문 이름을 지어야 하면 영문 잡지가 더 낫겠죠? 서점에서 모노클이라는 라이프스타일 잡지를 하나 사왔어요. 페이지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이제 아티클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에세이는 웃음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여기 조크라는 단어가 있죠? 패션 같은 데서 끌어다 쓰기에는 되게 신선한 단어이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뻔하고 위트 있는 패션을 만들고 싶다? 그럼 브랜드명으로 조크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유홍준 선생님의 전문집 단어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구도를 담는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당연히 미술학원 같은 데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패션 쪽에서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도라는 게 시각적인 관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신학철 예술에는 서정과 서사라는 두 세계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서정과 서사라고 지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정과 서사라는 이름에 책방이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문학 전문 서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될 것 같다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단어들을 노트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단어들을 수집했다면 잘 써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 뷰티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그간 정리해왔던 노트를 한번 꺼내봅니다. 뷰티 브랜드의 컨셉을 한번 추정해볼까요? 자, 10대 후반의 학생들을 위한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해볼게요. 아무래도 10대를 위한 브랜드니 너무 진지하거나 과해도 안 되겠죠. 약간 말장난 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뷰티 하면 떠오를 만한 키워드를 가지고 단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건강한, 재미있는, 아름다운 이런 류의 키워드와 연관이 있으면 좋겠죠. 살펴보니 아이돌 음악에서 나오는 가사들 중에서 꼽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BTS 노래 중에 I am fine이라는 노래 가사들 중에 내 하늘은 맑아 이런 표현이 있네요. Just fine이라는 단어도 조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대들이 좀 고민하는 것들이 여드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생각들이 발산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브 노래 중에 옵터 레코드라는 노래 가사를 좀 살펴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네요.
순진한 가면을 벗고 흑심을 드러내봐. 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뷰티라는 측면으로 끌어올렸을 때 흑심은 되게 매력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단어 중에 late night conversation, 어젯밤 대화라는 뜻일 텐데 굉장히 좀 은밀해 보이죠? 10대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어구를 그대로 브랜드 이름으로 갖고 오는 것도 재밌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더 찾아보고 상표 등록 가능성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후보들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브랜드 이름을 짓는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짓는 능력은 브랜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언어들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피카소가 그랬죠.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결국 좋은 단어를 훔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브랜드 이름을 짓기 위한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개발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비영인간은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영인간이었습니다. 안녕.